안녕하세요. 깜따그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롯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봐왔던 이 과일 리스트 이번에도 제가 사용을 해볼게요. 사골처럼 사용이 되고 있죠. 어쨌든 이 과일 리스트는 div로 하나로 묶여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클래스를 통해서 CSS를 적용시킨 상태입니다. 그럼 CSS를 볼게요. 자,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with 컨텐트의 가로 길이는 100픽셀로 설정되어 있고요. 컨텐트의 세로 길이는 100픽셀로 되어 있고, 그리고 테두리가 있는데 테두리의 색깔이 파란색이고요. 굵기는 10픽셀입니다. 자, 패딩은 뭐였죠? 패딩은 테두리와 컨텐트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이죠. 그래서 여백이 100픽셀 정도 됩니다. 그럼 일단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은, 자, 익숙한 이 과일 리스트가 보이죠? 그리고 테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리스트를 복사해서 두 번만 붙여 넣을게요.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아래에다가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붙여 넣기를 하고요. 확인해 볼까요? 자, 당연히 리스트가 이렇게 두 개 더 늘어났죠? 그런데 이 나열된 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세로로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리스트가 아래로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배울 이 플롯을 적용을 시키면은 가로로 정렬이 됩니다. 이게 옆으로 오게 돼요. 그럼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CSS로 와서 여기에다가,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float 이거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left 또는 right 이 둘 중 하나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이거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먼저 왼쪽부터 볼게요. 자, left라고 쓰고, 자, 이거를 확인해 보면은 일단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로 정렬이 됐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플롯을 사용하면은 재밌는 기능이 생깁니다. 제가 이 브라우저의 크기를 조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줄여 보겠습니다. 가로 길이를. 자, 계속 줄이다가, 자, 어떤가요? 오른쪽에 더 이상 공간이 없으니까 아래로 내려갔죠. 더 줄여볼까요? 이렇게 계속 줄이다가 공간이 없어지니까, 짠,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반대로 이번엔 공간을 늘려볼게요. 자, 가로의 길이를 계속 늘려주니까 갑자기 이렇게 밑에 있던 애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마치 수면 위로 붕 뜬 것 같죠? 이 플로트를 번역하면은 뭔가 붕 뜨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어쨌든 그 단어랑 조금 어울리죠? 이렇게 아래에 있던 애가 공간이 생기니까 이렇게 붕 뜨게 됩니다. 또 계속 늘려볼까요? 자, 늘려주니까 이렇게 가장 아래에 있던 애도 이렇게 붕 떠서 올라오게 됩니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가로 정렬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얘네들이. 그런데 만약에 가로에 공간이 없으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어쨌든 공간이 있으면은 최대한 옆으로 이렇게 나열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재밌냐면은 이 기계마다 보이는 게 달라요. 제가 지금 컴퓨터로 이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컴퓨터는 가로 길이가 크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옆으로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웹사이트를 스마트폰으로 본다고 해볼까요? 스마트폰은 가로 길이가 조그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왜냐? 가로 길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는 기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계 화면 크기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왼쪽을 확인했으니까 이번에 오른쪽을 확인해 볼까요? 자, 이쪽으로 와서 left가 아니라 오른쪽 right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저장을 하고 한번 보면은 이거를 좀 크게 해두는 게 좋겠다. 자, 조금 넓혀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왼쪽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로 고침을 눌러서 오른쪽을 적용시키면은, 자, 어떤가요? 말 그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남은 공간이 왼쪽으로 오게 되고요. 자, 한번 크기를 줄여볼까요? 아까처럼. 자, 이렇게 계속 줄어들다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줄이면은 자 왼쪽에 있는 게 가장 아래로 내려갔죠.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오른쪽에 붙어 있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바꾸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다시 자 왼쪽으로 오게 되겠죠. 자 지금은 이 리스트들이 이 브라우저 크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리스트들을 제가 어떤 컨테이너 안에 넣어버리면은 이제 그 컨테이너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게 돼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컨테이너라는 것은 이제 div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스트 3개를 div로 묶어버릴게요. 자, 제일 위에 있는 리스트에 와서 자, div를 쓰고 가장 아래까지 온 다음에 div를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리스트 3개가 하나의 div로 묶여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아이디를 적용시킬게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CSS를 적용시킬게요. 자, 파운드 사인은 한 다음에 이름을 쓰면 되죠. 이름이 컨테이너였습니다. 컨테이너. 자, 그 다음에 크기를 한번 설정해 볼까요? 미드를 한 800, 그리고 하이트를 한 800 정도로 해볼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넣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라임색으로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자,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은 자, 어떤가요? 지금 이 리스트 3개는 컨테이너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div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 div의 크기가 800 곱하기 8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라임색으로 공간 보이시죠? 이 공간 안에 이 마지막 리스트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이 컨테이너에 맞춰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브라우저를 이렇게 변경한다고 해도 이제는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는 더 이상 브라우저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컨테이너 크기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컨테이너 크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더 작게 해보겠습니다. 한 500 정도로. 그럼 지금 이 연두색 컨테이너가 이 정도 크기인데 자, 더 줄어드니까 이게 아래로 내려갔죠? 그럼 반대로 늘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1000으로 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번에는 이 컨테이너가 굉장히 가로 길이가 넓기 때문에 자, 넓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가로로 정렬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네는 더 이상 브라우저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컨테이너, 즉 이 div에 따라서 바뀌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브라우저로 아무리 크기를 바꿔도 얘네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네, 플롯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럼 지금까지 깜따그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